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를 제대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꼬리 질문을 통해 챗GPT의 방대한 지식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아보고 챗GPT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챗GPT를 제대로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인 질문 요청을 한 후 꼬리 질문을 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및 꼬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처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한 내용을 또 질문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처음에 얻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답변이 끊겼기 때문에 Continue Generating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읽어보는 거죠. 자, 토크나가 뭐냐? 토크나를 또 물어볼까요? 토크나의 개념을 알려주고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줘.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잘게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처음에는 약간 두루뭉실하게 질문을 했다가 조금씩 디테일하게 이제 질문에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챗GPT는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챗GPT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 질문을 할 때도 약간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다시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너무 긴 경우에 분량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분량 조정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토크나를 100단어 정도로 요약해줘. 엔터키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분량을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사례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사례를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아주 사례를 잘 들어줍니다. 수학 문제처럼 단계별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단계별로 설명을 해줘 라든지 아니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 줘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단계별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 토크나 예를 들어도 이제 앞서도 이제 얘가 있었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크나에 대한 사례를 들어주고 그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세히 설명해 줘. 엔터 눌러볼까요?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상당히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냥 한 번에 이제 질문과 답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디테일하게 요청을 하게 되면 챗GPT가 아주 잘 응답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원하는 거를 한 번에 원샷으로 그냥 질문을 해버리는 건데, 요럴 때 이제 프롬프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프롬프팅이 이제 뭐냐면, 챗GPT와 같은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에게 자연어로 내리는 질문, 요청, 지시, 명령 등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전혀 다른 응답을 하기 때문에 프롬프팅을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인공지능으로부터 최상의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적의 단어, 즉 입력값들의 조합을 찾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급부상하고 있고,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잘하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서 고연봉의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프롬프트를 사고 파는 시장인 프롬프트 마켓플레이스가 탄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챗X인데요. 한번 살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챗X 초기 화면인데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챗GPT, 오픈AI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챗GPT와 관련된 일단 무료가 보이네요. 클릭을 한번 해보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이제 레시피네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뭐 단순한 거지만 좋은 프롬프팅은 사고 파는 정도까지 됐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프롬프팅을 우리도 한번 좀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엔지니어링 정도는 아니고 프롬프팅을 좀 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꼬리 질문을 하지 않고 미리 내가 질문한 내용들을 한 번에 질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이 뭐야?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해주고 현황, 적용부나 성공 및 실패 사례 각각 3개, 앞으로 발전 방향 등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메시지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프롬프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를 넣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초등학생인 경우와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도 다른 글을 써야 되겠죠. 글의 수준이라든가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문체 등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챗GPT에다 알려주게 되면 챗GPT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글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글을 작성해야 된다. 그렇다면 대상, 독자, 청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중이 어린아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5살 또는 10살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해당 분야의 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챗GPT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응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는 키워드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핵심 단어라든가 키워드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생성형 AI 등을 키워드로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작성해줘.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또 꿈, 난관, 실패, 좌절, 도전, 성공 등의 키워드를 넣어서 글을 하나 작성해줘. 저작권 위반, 불법 소송 등의 키워드를 넣어서 저작권 관련 메일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해 주는 거죠. 분량은 뭐 항상 그렇듯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원하는 문체 스타일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알려주셔도 됩니다. 뭐 가볍게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진지하게 써달라. 또는 이제 유머를 섞어서 또는 아주 웃음기 없이 아주 진지하게 건조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요. 또 감동적으로 작성해달라 또는 냉정하게 작성해달라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이제 닮고 싶은 작가가 있다면 그 작가 이름을 써줘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를 썼던 J.K. 롤링 문체로 써달라고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어떤 글의 형식이 있다. 뭐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서 해달라. 아니면 옛날에 많이 썼던 기승전결로 해달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채팅을 한번 해볼까요? 뉴 챗을 클릭하고 메시지 창에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현재 인공지능 10년 경력의 프로그래머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인공지능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강연을 해야 해. 인공지능, 생성형 AI, 저작권 등을 키워드로 강연의 오프닝 연설문을 작성해줘. 연설문은 사례로 시작하고 내 전문 지식을 뽐낼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이었으면 좋겠어.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챗GPT가 요청에 따라서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요청하고 나서 리제네레이티드 한번 눌러봅니다. 더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눌러서 실제로는 더 좋더라고요. 얘가 약간 더 매끄럽게 글을 좀 작성을 해주는 편이어서 리제네레이팅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better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이제 처음부터 질문을 잘 해서 프롬프팅을 잘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물론 여기서도 계속 꼬리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프롬프팅을 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요청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답변 가이드라인으로 쓰고 이제 흔히 땡땡이라고 부르는 이제 콜론을 뒤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순서대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논문 3편을 알려줘. 답변 가이드라인, 그다음 땡땡 하고 1. 논문 제목, 저자, 대표 저자, 소개, 논문 제목, 링크 순으로 하고 2. 표로 작성해라. 그래서 엔터키 눌러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문장으로 할 수도 있는데 번호를 써서 하면 좀 보기도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링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링크를 요청하는 경우는 이 챗GPT는 기본적으로 학습이 2021년 9월로 끝났기 때문에 요 링크는 그때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링크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링크를 반드시 클릭을 해서 실제 내용이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고 여기는 살아있네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인공지능에서 자연어 처리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줘. 작성 가이드라인. 1.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작성해. 2.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해. 3. 전문 용어와 약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4. 실제 사례를 2개 이상 들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을 내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하는 거를 얻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프롬프트 작성 시 문장을 인용할 때 3중 따옴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특정 인물의 멘트를 인용할 때 따옴표를 사용하는데요. 인공지능에서는 인용을 할 때 3중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을 하나 찾아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Shift 클릭해주면 첫 번째 클릭하고 쭉 옮겨서 그냥 드래그 하시면 이제 계속 드래그를 해야 되니까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Shift 클릭하시면 거기까지 선택이 됩니다. 선택하고 Ctrl C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New Chat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3중 따옴표를 여기다가 이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제 한 줄 내려서 보통 쓰는 편인데 한 줄 내릴 때 엔터키를 누르면 안 되죠. 엔터키를 눌러주면 메시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줄만 내리고 싶으면 이제 Shift 엔터키를 쓰시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주면 줄만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을 별 이제 눌러주고 그다음에 Ctrl V 키 눌러주고요. 그리고 다시 3중 따옴표를 작성을 해줘요.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챗GPT가 거기에 대한 요약을 해주게 된다. 여기서 하나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 복사된 내용 자체도 챗GPT가 한 채팅 세션에서 인지할 수 있는 용량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대략 한 영어 단어 기준 한 3,000 단어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앞에 보셨던 복사했던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3,000 단어가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챗GPT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하지 말고 이게 잘게 쪼개가지고 복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2개 이상의 글을 비교 분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3중 따옴표를 씁니다. 자, 하나의 글을 역시 첫 번째 클릭하고 이 정도까지 끊어볼까요? Shift 클릭한 다음에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New Chat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3중 따옴표의 2개의 글을 3가지 관점으로 비교 분석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엔터키 눌러주고
3중 따옴표를 쓰고 컨트롤 V키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3중 따옴표 한번 또 누르고 또 여기서도 이제 엔터키가 아니라 Shift 엔터키를 눌러야 돼요. Shift 엔터키 눌러주고 또 다른 글을 복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복사해 볼까요? Shift 클릭해서 컨트롤 C. 자, 여기도 이제 3중 따옴표 컨트롤 V 3중 따옴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인용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이제 가져올 때 이거를 3중 따옴표로 이제 이제 둘러싸 주시면 그러면 인공지능이 쉽게 알아들어요. 아, 이게 요 내용을 뭔가 하라는 얘기구나. 요약을 하라는 얘기인지 뭐 번역을 하라는 건지를 쉽게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서 챗GPT한테 물어볼 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롬프팅을 잘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프롬프트 잘하는 방법 중에서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챗GPT에다가 어떤 특정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부터 베스트셀러 소설가처럼 행동해. 지금부터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을 써야 되는데 베스트셀러 소설가처럼 행동하고 사고하고 글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렇게 글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뉴챗을 클릭한 다음에 자, 너는 지금부터 대형 로펌의 20년 차 변호사처럼 행동해. 누군가가 내 창작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복사하여 마치 자신의 디자인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이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무서운 이메일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롤플레잉을 하는 거죠. 엔터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직업,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역할을 부여를 해서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고해서 어떤 글을 써달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그 글처럼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꼭 집어서 특정 인물처럼 행동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유명인들 있죠? 셀럽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유명한 인물은 그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이죠. 분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처럼 행동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트위터에다가 글을 좀 쓰고 싶은데 트위터를 이제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처럼 한번 트윗을 이제 작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챗을 하고 너는 지금부터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처럼 행동해. 내가 트위터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짧은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트윗 10개만 영어로 작성해줘. 그리고 작성 가이드라인, 약간 허세 섞인 말, 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구, 그 다음에 유머. 자,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엔터키. 잘 작성을 했네요. 자, 그럼 한번 번역도 해볼까요? 번역. 예, 자, 이렇게 이제 특정 인물처럼 행동해서 성을 뭔가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프롬프팅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챗GPT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챗GPT가 나한테 질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뭔가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학생들 같으면 이제 면접 같은 걸 준비한다든가 논문 방어를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미리 한번 내가 리허설을 해보는 거죠. 챗GPT에게 심사위원 역할을 맡겨서 나에게 이제 질문하도록 하는 거죠. 질의응답은 이제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챗GPT만 가지고 혼자서도 연습을 미리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부터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처럼 행동해. 지금부터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수록된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 나랑 토론을 해야 해. 너는 다음과 같은 행동만 할 수 있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챗GPT는 이런 지침을 주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장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대화를 주고받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트롤리 딜레마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한 문장의 구체적인 질문.
그리고 이 한 문장이랑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길게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나의 답변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나의 답변과 관련된 꼬리 질문. 자, 그럼 이제 너의 질문으로부터 토론을 시작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이제 해주게 되면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해도 되는 것일까? 자, 여러분은 제가 질문을 던졌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어떤 희생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실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이거 답변하는 게. 그래서 이런 거를 문답식으로 미리 한번 챗GPT 질문을 통해서 이제 내가 대답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뉴챗을 하고, 자, 지금부터 너는 반대론자야. 무조건 나의 의견에 반대해야 해. 지금부터 너는 다음과 같은 행동만 할 수 있어.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한 단락으로 말하는 것. 너의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 그럼 너가 어떤 주제를 원하는지 그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자. 생성형 AI의 저작권. 나는 생성형 AI 저작권에 대해 찬성해. 왜냐하면 생성형 AI는 사전학습한 것을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사람이 기존 지식을 학습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야. 챗GPT가 이해한다고 하는데 이해하면 안 되죠. 너는 나의 의견에 반대해야 해. 이렇게 이제 지침을 다시 해주면 돼요. 이게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나하고 반대되는 어떤 생각을 가진 이에 대한 생각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하기가 되게 예전에 쉽지가 않았는데, 이거를 챗GPT와 함께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거를 되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챗GPT와 함께 토론을 하는 거죠. 토론을 해서 많은 이제 지식을 이제 쌓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챗GPT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챗GPT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챗GPT 활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